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산소량이 2배가량 증가하여 극심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괴생물체가 발견되고 있다고 하니 밖에 계신 분들은 집 안으로 즉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코리아맨이 특별한 여행을 준비합니다. 대기 중 산소가 2배로 늘어나면 어떨까요? 현재의 지구의 모습과 같을까요? 특별한 무엇인가가 존재할까요? 오늘은 인간이 산소가 2배인 지구에 산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들숨날숨한 이 여행 지식코리아와 바로 출발합니다. 산소. 여러분은 산소의 소중함을 알고 계신가요?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산소 덕분입니다. 공기 중 78%가 질소이며 21%가 산소인 건 익히들 아실 겁니다. 인간은 이 공기를 하루에 약 2만 번 정도 호흡하며 들숨과 날숨의 공기량은 약 8,000리터 정도가 되죠. 이처럼 산소는 동물의 호흡 과정에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산소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원소인 건 틀림없지만 워낙 당연하게 생각하기에 조금은 산소에 관하여 소홀한 경향도 있습니다. 신나게 파티를 즐기고 일어난 코리아맨과 친구 붕신이입니다. 눈을 떠보니 지구의 이상현상으로 인해 대기 중에 산소가 2배가 된 대한민국입니다. 갑자기 코리아맨의 몸이 오히려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산소가 2배가 될 경우 변화 4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에게 느껴지는 강력한 힘입니다. 인간의 내장기관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기에 숨을 쉴 때마다 마라톤 선수와 같은 체력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마치 코리아맨은 다시 태어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우리 정맥을 통해 펌핑되기에 근육에 적절한 연료가 공급되며 더 나은 혈액 순환을 제공하게 됩니다. 즉, 인간은 엄청난 집중력, 민첩성 및 건강을 갖춘 존재가 됩니다. 둘째, 공기가 달라집니다. 밀도가 높아져 무거워진 공기이며 빛이 더 잘 분산되기에 하늘이 더 파랗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덕에 비행기와 새는 현재보다 더 높게 날아갈 수 있고 낙하산 또한 더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훈련이 부족한 인간이라도 산의 고지대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오르기가 쉬워집니다. 셋째, 곤충의 변화입니다. 공포의 대상인 바퀴벌레, 거미, 잠자리 등 곤충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거미와 바퀴벌레는 강아지 이상 크기가 커지게 되며 잠자리는 독수리 크기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곤충이 커지는 이유는 인간과 다르게 곤충은 복부에 있는 구멍을 통해 호흡하게 되며 산소량이 늘어날수록 곤충의 몸의 크기는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산소 환경에서의 곤충들이 작은 이유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정말 신기한 코리아맨입니다. 이런 곤충들을 눈으로 보고 있자니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저기 붕신이가 잠자리 먹이로 잡혀 날아가는 모습도 보이네요. 코리아맨은 친구를 도와주고 싶지만 잠자리 공포증이 있기에 지금까지의 우정은 과감히 달라라도 보내봅니다. 넷째, 재앙이 발생합니다. 산소가 2배가 되어 연소의 과정 속도는 빨라지게 되기에 결국 산불의 규모는 커지게 되며 굉장히 파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쉽게 타버리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또한 산소 독성도 증가하는 심각한 영향도 발생되며 이는 세포에 유해한 산화를 유발하고 인간의 피로와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면 광합성과 같은 과정도 진정되어 녹색 초목은 이끼와 버섯이 가득한 선사시대의 풍경으로 변해 있습니다. 3억 년 전 지구상의 산소 수준은 현재보다 많은 30% 수준이었는데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당시 생물은 훨씬 더 크고 강력했다 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의 댓글로 시작된 재밌는 상상의 여행이었습니다. 산소량이 2배가 된다면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그냥 현재가 좋지 뭘 변하게 하진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강하지만한 애완거미를 품에 안고 쓰다듬는 코리아맨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소가 없는 것보단 많은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다음 무대는 참가번호 8번 자칭 세계적인 명가수 코리아맨과 아이들입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인생이 가는 길 모나먼 길에 청춘은 금같이 값비싼 시절 순결한 심장이 꽃을 피울 때 청춘은 한 생을 대신로 하지 춤선이 곱고만 길에 고대 출신들이길래 저래 춤을 잘 추나? 지식코리아라고 유튜브 출신이랍니다. 오늘 만찬에 저간나 둘 초대하라우. 생에 다시 오는 오늘은 코리아맨이 북한 학생으로 간접 여행을 떠나봅니다. 북한의 학생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 생활과 비슷할까요? 만약 비슷하다면 어떤 식으로 공통점이 있으며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인간이 북한 학생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북한스러운 이 영상 내래 지식코리아와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북쪽 지역을 시로 지배하는 국가라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와 먼 듯 안 먼 듯 굉장히 애매한 사이이죠. 북한의 체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노동당의 소유주 김일성 일가 중심의 독재 체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김정은까지 3대에 걸쳐 한 가문이 세습과 절대적, 강행적 독재를 행하고 있지요. 2024년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현재 휴전 상태이며 7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는데 휴전이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날 정도로 긴 시간과 무감각해진 대한민국 국민들이기에 가끔씩이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리아맨이 역시나 오늘도 여전히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듯이 여러분들께 간접 경험을 보여드릴 준비를 합니다.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장소에 떨어져 있으며 이상한 북한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북한 학생의 특징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교복의 통일성입니다. 학교마다 교복이 다 다른 우리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은 전국 모든 학교가 공통된 디자인의 교복을 입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뉘어지는데 북한의 명칭은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로 나뉩니다. 여기서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를 구분하는 가장 큰 패션이 붉은 넥타이입니다. 또한 교복의 이름표가 달리지 않습니다. 개인은 오로지 집단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체제 속성 때문에 학생 개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특이한 교육법입니다. 북한의 소학교의 등교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또한 학교를 등교하는 동안에 교문을 지나가면서 반드시 북한 지도자와 사상에 대한 충성심을 드높이기 위한 노래, 일명 혁명가요를 부르며 지나가야 합니다. 규찰대가 항상 감시하기에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한국의 선도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코리아맨과 붕신이는 노래를 잘 모르기에 립싱크를 해봅니다. 약간은 의심은 하는 듯 쳐다보는 규찰대이지만 코리아맨과 붕신이는 자연스럽게 이곳에 10년 정도 산 듯이 빠르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교실 칠판 위에는 역시나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7시 40분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 일명 독보회가 시작됩니다. 독보회는 지도자의 업적을 선전한 신문사설을 읽고 찬양하는 사상교육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잘 모르지만 아는 척 책을 들고 고개를 연신 흔들어 봅니다. 자연스럽게 이곳에 녹아들어가는 코리아맨입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 중에 일명 혁명역사 과목이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하고 신격화하는 과목입니다. 워낙 성적이 좋아도 혁명역사 과목의 성적이 안 좋으면 유급이며 다른 과목 성적이 좋지 못하고 혁명역사 성적이 좋다면 모범학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리아맨은 수저와 포크를 들고 기다려보지만 밥은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점심을 학교에서 주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락도 교내에서 밥을 먹는 건 위생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 학생들은 집으로 가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긴 점심시간으로 1시간 30분 정도 주어집니다. 코리아맨은 돌아갈 집은 없기에 손가락 빨면서 누워서 잠을 자는 걸로 합니다. 자고 있던 코리아맨 앞으로 약간은 베이컨 김씨 일가와 비슷한 얼굴을 한 학생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민망함에 고개를 돌려보지만 괜한 시비를 거는 것 같습니다. 셋째, 모서리 주기입니다. 모서리 주기는 북한 학생들 사이의 은어로서 대한민국으로 치면 왕따, 따돌림과 같은 뜻입니다. 대부분 모서리 주기를 당하는 학생들은
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것처럼 혼자 목소리가 크거나 성격이 지나치게 소심하여 모든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실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입만 살아있는 학생이라면 모서리주기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코리아맨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지만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함을 몸소 느낍니다. 코리아맨은 폭력은 싫어하기에 불쌍한 북한 친구들에게 그냥 당해주기로 합니다. 코리아맨은 자생 슈트니까요. 또한 북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경우 패싸움이 자주 일어나는데 우리 대한민국과는 차원이 다르게 낙과 칼, 도끼 등을 들고 싸우게 되며 무조건 인명사고는 날 정도로 잔인하게 싸움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패싸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몸의 상처와 칼자국은 기본적으로 다 남아있다 합니다. 넷째, 배움의 천리길입니다. 대한민국과 비교하자면 국토대장정과 비슷한 격입니다. 북한 내의 소학교에 재학하는 만 10세부터 11세까지의 4학년,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군이며 초급 중학생, 고급 중학생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회비를 내고 모범생들이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강제 참여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 행사의 목표는 베이컨 김씨 일가의 우상화에 있습니다. 김일성이 과거 조선을 알아야 한다는 본인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만주 팔도구에서 평양 만경대까지 14일 동안 천리길을 걸었다는 것을 기원한다는 논리로서 소학교 대표로 뽑힌 학생들에게 그 길을 그대로 걷게 시킵니다. 전체 300km 정도를 걸어 다니게 되며 하루에 20km, 약 5시간 정도를 걷게 됩니다. 실제보다 부풀리고 날조한 이 행사도 역시 김씨 베이컨 가문 우상화 중의 하나이지요. 가는 동안 감자, 고구마, 과자 생수 같은 부식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해당 행사는 북한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으며 배움의 천리길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스펙이 되기에 학생 간부 및 모범생들이 주로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신청으로 진행한 재미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더 경험했다간 코리아맨이 퇴직서를 낼까 겁이 나기에 오늘은 여기서 스탑할까 합니다. 역시 남한 학교 생활이 코리아맨에게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서울에 하나, 있는 우리는 엄마 생각을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군대에 수호하며 복무 신조를 조국 읊어보는 여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에 코리아맨을 승리자가 된다. 끝으로 영상 셋,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여러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넷, 북한 말고 우리는 명예를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조상님들께 감사의 인사는 꼭 하고 삽시다.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 일하러 일하러 가야 돼. 가야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오늘은 오랜만에 체험 삶의 현장금 여행을 준비합니다. 염전노예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 염전일을 한다면 하루 일과는 어떨까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인간이 염전노예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이 영상 지식코리아와 바로 시작합니다. 염전노예, 여러분은 이런 단어를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S어촌 및 섬에서 발생되는 인신매매 및 납치 감금을 통한 노예 노동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해자들이 섬 지역으로 매매되어 노예와 같은 노동력 착취 및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 한 데에서 시작된 속어입니다. 최근 이슈가 됐던 2014년 S 염전 노예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었고, 이보다 더 오래전 1997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국에서 정신질환자의 감금 및 불법 노역 만행을 송출한 이후
전 국민의 관심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당연하게 그때처럼 출근 도장을 섬으로 찍는 우리 코리아맨입니다. 눈을 떠보니 염전노예의 시작을 알리는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염전노예의 특징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노동력 착취입니다. 사람이 거주하기엔 비좁은 환경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가건물에 있습니다. 방 안에는 곰팡이가 가득하며 쥐덕까지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는 비위생적인 방이 제공되며 강압적인 폭력과 학대도 수반되기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됩니다. 또한 엄청나게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데 2014년도에 한 피해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20년간 피해를 입은 이가 받은 임금은 1,500만 원으로서 1년으로 치면 75만 원, 월급으로 치면 6만 원, 시급은 130원꼴로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이 넘는 고강도의 노동에 희생되었습니다. 코리아맨은 정의감에 불타올라 이렇게 부당한 임금에 맞서 싸우고 싶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원하기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잡으며 체험을 계속 이어가 봅니다. 둘째, 엄청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같은 경증 혹은 중증장애인,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들이 대다수였으며 정상적인 판단과 사고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구제할 방도를 찾기 어렵게 됩니다. 노예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대,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 후천적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까지 나타나거나 무기력해져서 반항도 안 하고 탈출은 생각도 못하는 상황까지 가며 조현병에 걸리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의로 일한다고 말하도록 장기간 세뇌당하게 되기에 경찰에 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노예로 일하고 있다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않고 모른다,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던 도중 갑자기 누군가가 코리아맨에게 말을 겁니다. 염전주에게 무조건 모른다라고만 말하게 세뇌당했기에 계속해서 몰라요를 시전해보는 코리아맨입니다. 저기요, 여기 실태조사 좀 하러 온 주연영 기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좋아요. 아니요. 몰라요.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못해요. 몰라요. 어른들은 몰라요. 난 꼼짝 못해요. 빠르게 낯선 일을 경계하며 도망가는 코리아맨입니다. 셋째, 노동의 강도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염전일을 하게 되는데 염전일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소금이 나오는 밭이라는 말이며 칸막이로 바닷물을 들이고 농축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이 염전 노동 강도는 하루 종일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 가운데 쉴 새 없이 소금물을 엎고 엎어야 하는 엄청나게 고된 노동이라 일반 사람들이 생업으로 버티기란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이런 염전 일을 보통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하게 되며 잠깐의 점심시간에도 김치와 밥으로 빠르게 한 끼를 때우는 코리아맨입니다. 또한 염전 일을 못하는 날에는 건물 공사, 농사일 등 부가적인 허드렛 일을 계속하며 강압적인 폭행도 계속되어 공포감에 쉴 새 없이 일하게 됩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코리아맨은 이 정도 경험이면 충분하다 생각하기에 이곳에서의 탈출을 시도해봅니다. 이 섬을 벗어나기 위해 유일한 탈출구인 선착장에서 육지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코리아맨을 강렬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도망갈 생각을 하기에 고개를 돌려 그냥 일반 사람인 척, 노예가 아닌 척 다리를 꼬고 있어 봅니다. 탕후루를 들고 코리아맨을 유혹하는 낯선 사람입니다. 고작 탕후루 2개로 코리아맨을 꼬시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냠냠하며 다시 돌아가 봅니다. 넷째, 한통 속의 사람들입니다. 코리아맨이 겪은 것처럼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한통 속이며 이처럼 노예로 온 사람이 탈출을 시도한다면 절대 섬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서로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 명단을 통하여 서로의 노예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염전에서 일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노예 명단에 적힌 노동자가 섬 탈출을 시도 시 즉각적으로 서로의 연락망을 통해 연락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관할 경찰들 또한 관례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방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이 섬에 있을 시 모든 섬 사람들이 경계를 하게 되며 서로의 연락망을 통해 염전 노동자를 숨기는 행위를 하거나 무대응을 통해 철저하게 염전 노동자와의 소통을 방해하기도 하며 더불어 해당 지역 공무원들도 묵인 또는 방관하다가 일이 터진 뒤에 바로 발뺌하는 식으로 서로가 유착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미 이런 섬의 파출소에는 섬의 연고가 높은 경찰관의 비율이 높기에 서로가 다 한통속이다라는 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이런 카르텔이 형성된 곳에 코리아맨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14년도에 구출되었던 63명 중 40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도로 염전에 돌아갔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며 간신히 자유를 찾았지만 오랜 기간 착취당한 것 외에는 경력이 없는 삶을 반기는 가족도 없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 결국 돌아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측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렵다며 해당 사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만 있다고 반박을 해 논란을 더욱 야기시켰으며 현재 이 순간까지도 분명 해당 지역의 염전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소문으로 들었던 곳을 여행해 보았습니다. 역시 아직도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몇십 년 동안 노예로 살 것이 뻔하기에 빠르게 이곳을 탈출해야겠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 선착장도 한통 속, 저기 멀리 날아가는 갈매기도 한통 속인 것 같습니다. 특공대 친구와 함께 헬기를 타고 코리아맨을 구출하러 와준 붕신이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게도 대한민국 유인도 섬 개수는 470개입니다. 오늘은 코리아맨이 조선시대의 기생으로 하루를 살아봅니다. 기생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생이 되는 과정은 복잡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기생의 모습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인간이 조선시대 기생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기생계 에이스 코리아맨의 조선여행 지금 바로 출발해봅니다. 기생, 여러분은 기생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기생은 풍류로 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 중 하나는 본래 기생은 매춘과 관계없는 예술가 취급을 받았고 매춘부들은 일본처럼 유녀 혹은 작부라 따로 불리며 아예 다른 생활을 하였습니다. 기생을 성 관련한 이미지로 좁혀 생각하지만 이들은 실제 전통사회에서 유일한 여성문학과 전통예술을 계승한 주인공들이며 춤, 노래, 기악학문, 그림, 글, 용모, 화술 등 모든 것에 능통한 종합예술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로 비교하자면 끼가 많은 유명한 여가수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외모보다는 빠른 눈치와 화술이 더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불려간 연애 같은 자리에서 단번에 주최자를 가려내고 참석자들의 관계를 추측하고 파악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예술인 취급을 받았으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의해 매춘부 취급을 받게 됨으로써 현재 한국에서의 기생은 창녀다라는 인식 또한 일제 시기와 현재의 미디어 매체 사극물에 영향이 컸습니다. 눈을 떠보니 조선시대의 중기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된 코리아맨과 붕신이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강제적으로 본인의 의사는 전혀 배제된 채로 한복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코리아맨입니다. 하지만 코리아맨은 어떠한 역경도 정신적 고통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복 안에 우주 최강 자생 슈트를 겹쳐 입고 있기에 조선시대 여행 정도야 과거 다른 여행들에 비하면 소풍 수준입니다. 기생으로 살아가게 될 경우 특징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기생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서울 기생의 경우 장학원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몇 년에 걸쳐 악기, 춤, 노래 등을 교육받고 훈련받습니다. 여기서 장학원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주되는 음악 및 무용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었으며 현재 시대와 비교하자면 국가가 운영하는 소속사라 보시면 됩니다. 지방기생의 경우 교방이라는 곳에 속하게 되며 실력이 특출나다면 서울기생으로 스카웃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서울기생의 경우 몇 년에 걸쳐 악기와 춤, 노래 등을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가곡, 당비파, 현금, 거문고, 가야금 등 다양한 가학을 익혔으며 잘하는 자는 여러 가지를 다 배우고 못하는 자는 한 가지만 배우게 교육하였습니다. 마치 현재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의 담당 프로듀서처럼 스승을 정해서 그 스승에게 배웠으며 부지런하게 배우지 못할 경우 스승도 함께 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비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똑같이 공부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춤, 노래, 기악, 화술, 용모 등까지 필요하며 여기에 옷을 짓고 자수도 놔야 했습니다. 선비와 함께하는 직업이다 보니 역시 만능 엔터테이너로 키워지는 기생입니다. 코리아맨은 이런 모든 교육이 현재 대한민국의 사교육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에 탈출을 시도해봅니다. 도망가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낯을 들고 대기 까고 있는 기생 스승이 보입니다.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담장을 한번 점검해 본 척
튼튼한지 확인한 척하며 슬그머니 내려와 봅니다. 여기서 기생시험인 일명 기회시험을 봐서 점수가 좋지 못하면 벌을 주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생의 과정은 국가에서 체계적인 종합예술인을 양성하는 것이기에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둘째, 특이한 장신구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가발이 코리아맨 머리에 올라갑니다. 교육을 받은 기생이 첫 손님을 받은 뒤 화초머리 후 가채를 머리에 얹는 일종의 성인식과 같은 개념입니다. 가채의 경우 가격이 비싼 것은 800냥 정도로서 그 당시 기와집 두세 채의 가격과 맞먹었으며 현재 시대로 비교하자면 최소 수십억 원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채의 종류는 대수머리, 어여머리, 떠구지머리, 첩지머리, 얹은머리 등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높이는 30cm, 무게는 4에서 5kg 정도였습니다. 영조시대 때는 이 가채를 사치품이라 생각하여 가채 금지령이 내려졌었지만 기녀는 예외여서 계속 화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무거운 가채 때문에 고개를 들기도 힘든 코리아맨과 붕신이입니다. 가뜩이나 요새 목 상태가 안 좋은 코리아맨은 디스크가 올 것 같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견뎌내봅니다. 한복 안에 우주 최강 자생 슈트를 몰래 입고 있기에 빳빳하게 다시 고개를 들어 기생의 하루를 즐겨봅니다. 셋째, 기생의 등급입니다. 기생의 신분은 기본적으로 천민이지만 기회가 뛰어난 기생이라면 지식인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천민층에 속해도 다른 천인 여성들과 달리 매우 사치스럽고 요란스런 복장을 즐겼으며 속옷이 치마 밑으로 드러나거나 저고리 길이를 유난히 짧게 하여 흰 치마 허리가 드러나게 입었는데 이런 치마 허리에 갖가지 화려한 술을 놓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생 안에서도 등급이 존재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가장 아래 등급인 삼패기생입니다. 가장 낮은 등급의 기생으로 일반 평민들을 상대로 노래와 춤을 추고 몸을 팔았다고도 하며 창기라고 불리웠습니다. 아무리 낮은 등급이어도 기생이므로 돈이 좀 있는 평민들만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삼패기생이 매춘을 업으로 삼은 것은 기생들도 급에 따라 할 수 있는 노래와 춤이 한정되었는데 삼패는 1패, 2패의 전용 노래와 춤을 못했으니 자연스레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영화에 나오는 술자리의 기생들이 대부분 삼패기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간 등급 2패기생입니다. 관기생과 민기생으로 나뉘며 관기생은 영의정, 좌의정 이하 문무백관들만 접대했으며 민기생은 양반들을 상대하였습니다. 2패 기생들은 천민 중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사회적 대우를 받았으며 역시나 매춘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기생청이라는 관기관의 관리를 받았는데 알게 모르게 음지에서 매춘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1패 기생에서 물러난 첩류, 은근히 몸을 파는 기생들이 있었으며 그 유명한 황진이도 2패 기생에 속합니다. 역사 기록에 남은 고급 기생들의 대부분이 2패 기생에 속한다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등급인 1패 기생입니다. 가장 높은 기생이며 임금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가 가능했으며 매춘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비록 천민이라도 왕을 상대하였기에 웬만한 상류층 양반들은 부르기는커녕 구경조차 못했으며 내임드급 사대부들이 아니면 1패 기생과 노는 것도 불가능하였습니다. 심지어 노래와 춤 서예의 학문의 깊이는 어설픈 양반들보다도 훨씬 출중하였습니다. 지역에 따라 용비어 천가나 유교 등의 경전 등을 읊었으며 시를 쓰는 것도 흔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매창 불매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노래는 팔아도 몸은 팔지 않는다는 기생의 정조관념이 이 1패 기생의 신조였습니다. 예의범절에 밝고 유부녀 또한 존재했기에 몸을 내맡기는 일을 수치스럽게 여겼으며 우리 대한민국 전통가무의 보존자이며 전승자로서 뛰어난 예술인이었습니다. 코리아맨과 붕신이는 아쉽게도 3패 기생이기에 천천히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셔봅니다. 옆에 있는 평민들이 코리아맨을 만질까 조금은 걱정되지만 괜찮습니다. 한복 속에 우주 최강 자생 슈트가 나쁜 손으로부터 지켜줄 거니까요. 구독자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를 억지로 즐겨봅니다. 넷째, 기생을 대하는 양반들의 규칙입니다. 기생도 나름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양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기생을 볼 때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마침 양반 오대감 씨가 보입니다. 이 오대감 씨는 기생에게 이별 통보를 당하여 멘탈이 나간 상태입니다. 호구당한 양반 오대감 씨께서 직접 규칙들을 읊어보는 걸 들어봅시다. 규칙 하나. 기생은 거짓말을 타고났으니 기생이 아무리 온갖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절대 믿지 말아라. 규칙 둘. 기생 자체가 꽃이니 기생에게 꽃 선물을 주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규칙 셋. 기생도 여자니 괜히 질투심 나게 마누라와 첩자랑을 하지 말아라. 규칙 넷.
웬만한 기생들은 양반들보다 학식이 높기에 어설프게 학식 자랑은 하지 말아라. 규칙 5. 기생 자체가 천민의 웃음을 파는 직업이니 가족 얘기로 기생을 공격하지 말라. 즉 효자 효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처럼 양반들 사이에서도 기생을 대하는 규칙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멘탈을 잡으려 노력했으며 그만큼 기생들의 화술이 뛰어났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즐거운 여행을 한 코리아맨입니다. 조선시대로 오게 된 배경이 역시나 구독자분의 요청이었지만 기생하면 떠올렸던 오해들도 풀렸고 현대시대보다 맑은 조선시대의 공기를 마시니 소풍은 기분이 들기도 한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도 나름 재미있지만 코리아맨은 본업을 위해 오늘 하루만 이곳에 머물기로 합니다. 이별당한 오대감을 다시 한번 호구잡기 위해 가장 최애 춤인 트월킹을 추는 코리아맨과 붕신이를 끝으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현대의 사회도 아직 기생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리아맨이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아는 원양어선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배를 타고 일한다는 건 어떤 게 보여질까요? 정말 영화처럼 힘든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인간이 원양어선을 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울렁울렁대는 이번 여행, 지식코리아와 바로 출발해봅시다. 원양어선, 여러분은 원양어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실까요? 원양어선은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을 뜻하는데 먼 바다에서만 잡히는 어종을 찾아서 나가는 배들 중 하나를 원양어선이라고 부릅니다. 바다에 체류하기 시작하면 몇 주 이상씩 나갔다 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며 대부분 선원들은 바다 위에서 살게 됩니다. 주로 잡는 것은 다랑어류, 오징어, 새우 등 연해에서 잡기 어려운 어류가 대부분이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실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몇 년간 원양어선을 타면 된다라는 쉬운 말도 있는데 실제로는 원양어선을 타기 위해선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원양어선은 대양을 횡단하기에 상당히 위험하여 선원을 아무나 뽑질 않습니다. 또한 해기사 면허를 따려면 수상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노력과 열정, 전문적인 과정이 있어야지만 원양어선을 타는 거지 아는 속설들처럼 쉽게 원양어선을 타는 건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억지로 여러분들 우리의 배멀미가 있는 코리아맨이 바닷배로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눈을 떠보니 원양어선이 아닌 그보다 더 열악하고 작은 배인 국내선 연안어선에서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어선의 특징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힘든 하루 조업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물 손질, 밧줄 정비, 미끼 손질, 분류 작업을 기본으로 하며 그물을 올려주면 그물에 걸려있는 꽃게나 생선을 빼서 통에 담는 일을 합니다.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여러 포인트 중에 한 지점이 끝나면 다른 지점으로 이동 후 미끼를 넣어서 다시 그물에 던지는 반복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미끼 손질을 또 하게 되는데 정어리 혹은 생선 찌꺼기로 미끼를 쓰기에 이 냄새가 굉장히 역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일은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일을 하고 저녁 시간도 보통 7시 30분에서 8시에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값어치가 있는 해산물들은 어창에 보관하고 그 외 것들은 배 밖으로 던지는 분류 작업을 하는데 배가 많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워낙 배 위까지 올라와 선원들을 덮치니 아무리 작업복을 입고 있어도 온몸이 물에 젖고 눈도 못 뜰 정도로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눈을 닫고 싶어도 고무장갑을 끼고 있기에 간신히 눈을 뜨고 작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저녁을 먹고 잠시 쉰 다음 포인트가 오면 다시 작업 시작. 거의 하루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며 잠은 밤 10시에 취침. 새벽 4시쯤에 다시 기상벨이 울려 포인트 지점에서 기상하게 됩니다. 만약 실제로 조업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면 선장님과 진실된 마음으로 상담을 하고 어획물을 수거하는 큰 배가 왔을 때 타고 나가면 됩니다. 다만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같이 고생하는 선원들에게 갸십시앙욕을 먹을 게 뻔하기에 코리아맨은 포기하고픈 마음은 꾹 참고 이 바다바람을 몸소 느껴봅니다. 하도 조업하는데 걸고 넘어져서 별명이 걸구인 이 30대 김걸구 씨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젊은 열정이 가득하니까요. 마음이 맞는 것 같은 친구와 함께 바다내음 맡으며 반복되는 일을 계속 기다려봅니다. 둘째, 생활 환경입니다. 대부분 초반에 배멀미가 심하게 있지만 적응하면 내 몸과 저 파도가 한 몸이라 생각하고 적응하게 되며 음식은 조리사가 따로 있어서 음식을 해먹습니다. 조업을 하다가 걸려나온 각종 해산물, 낙지, 전복, 문어 등등으로 요리를 해먹습니다. 맛이 크게 있는 편은 아니며 간혹 조리사님이 담배를 입에 물고 요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허기가 지게 담배든 무엇이든 상관없는 코리아맨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라면을 많이 먹는 편이며 각종 해산물을 같이 넣어 끓여 먹기에 해산물 라면이 거의 주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잠자리의 경우 한 방에 2층 침대를 여러 개 두어 여러 명이 사용을 하며 특히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한데 배 뒤쪽 끝에 가면 바닥에 구멍이 나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것이 화장실입니다. 바다의 똥오줌을 바로 싸는 구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씻을 때가 가장 곤욕인데 대부분 바닷물로 샤워를 하며 일반 비누로는 거품이 잘 나질 않고 샴푸를 이용하여 빨래나 목욕 등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씻고 나면 온몸이 미끄덩거리고 찝찝함이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합니다. 코리아맨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 적응 중이지만 어차피 평소에도 기념일 아니면 잘 씻진 않았기에 자신과 딱 맞는 환경이라 생각하며 생활을 이어가 봅니다. 셋째, 배 안에서의 적응입니다. 배에서 사용하는 물이나 마시는 물은 생수가 아니고 대부분 바닷물을 끌어올려 기계로 정화시켜 식수로 사용하기에 치아나 잇몸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니가 없거나 이가 2개 정도 빠진 분들이 꽤 있으며 하루에 정화시키는 양이 얼마 안 되기에 함부로 물을 쓰면 안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작업을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작업을 해야 하고 간혹 집중력이 흐트러져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 사용되는 기구들 중 중장비 같은 것들이 꽤 있기에 그물에 손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잠인데 한창 작업을 할 때는 잠을 넉넉하게 자진 못하며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만 자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간혹 배에서 선원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발생되는데 이렇게 싸움을 해도 다시 같은 방에 들어와 생활하기에 마치 부부싸움을 하는 것 마냥 꼴배기도 싫은데 같이 한 집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고역이 따로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배를 탔다가 추노를 한 경력이 있으면 이 업계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퍼져 다른 어선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발생되고 불러주는 곳도 없다고 합니다. 코리아맨은 강원도 화천 육군 경비소대 소총수 출신이기에 군대 2등병이라 생각하며 생활해봅니다. 워낙 싸움은 싫어하고 평화를 원하기에 싸우는 저 2사람의 차가운 분위기를 쇄신시키기 위해 싸바싸바 알랑방구 춤사위도 선보이며 배 안에서의 작은 사회에 적응해봅니다. 넷째, 원양어선의 연봉입니다. 대부분 기본급 플러스 보합 일종의 인센티브의 임금 형태이며 딱히 정해진 연봉은 없이 직함에 따라 기본급을 매달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금액은 보합제라 하여 경비 등을 제외하고 어획량에 따라 어획물 판매 후 최종적으로 선원들끼리 정산하는 방식인데 어획량이 없으면 못 받고 어획량이 많으면 많은 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정해진 연봉은 없어도 기본급만 1년 4천만 원 이상이며 수당이나 보합제 비용 등 정산받으면 최대 연봉 2억까지도 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즉 어선에서 잡은 어획량이 많을수록 돈은 높아지는 것이며 어획량이 적을수록 받는 돈은 적어지기에 약간은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 생활보다는 개인 사업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원양어선과는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역시나 힘든 업종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해당 어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직접 느끼니 역시 세상살이 편안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시는 어선 종사자분들에 대한 선입견은 조금 없앤 시선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극한 직업이라는 곳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바다라는 곳도 넓으며 인간이 생계를 위해 행하는 일들도 정말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리아맨은 이곳 생활이 너무 힘들기에 바다로 뛰어들어 탈출을 준비해 봅니다. 물론 지금 뛰어들면 선원들에게 가십상용 먹을 게 뻔하지만 괜찮습니다. 우주 최강 자생 슈트가 있기에 파도 치는 저 바다쯤이야 쉽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뛰어내려 봅니다. 같이 뛰어내린 김걸구 씨와 함께 멀리서 튜브를 같이 가지고 와주는 붕신이를 끝으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직업엔 귀천이 없습니다. 오늘 휴일이라 참 좋다. 붕신아, 사과가 떨어지는 게 중력 때문인가? 그렇지? 중력이 세지면 정말 웃기겠다.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주인장 새끼. 그렇게 상상만 한다면 제대로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죠. 오늘은 코리아맨이 지구의 중력 변화를 몸소 탐험해 봅니다.
지구의 중력이 2배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모습 그대로일까요? 신체적 변화는 없을까요? 오늘은 지구의 중력이 2배로 변한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휴일까지 반납하고 떠나는 코리아맨의 여행, 지금 바로 출발해 봅시다. 중력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가해지는 힘으로써 질량이 있는 모든 물질이 서로를 향해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이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살며 중력 자체가 익숙하고 매우 작은 힘이기에 일상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중력의 힘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태양 주위로 공전하게 유지하기도 하기에 우리가 이 지구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이 중력이 있어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중력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눈을 떠보니 지구의 이상현상으로 지구의 중력이 갑자기 2배가 되었습니다. 중력이 2배가 될 경우 느껴지는 특징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신체 변화입니다. 중력이 2배가 된다면 무게도 2배로 느껴지기에 걷는 게 일단 힘들어집니다. 인간의 몸무게도 2배로 늘어나므로 혈압 및 혈류량이 차이가 나서 머리로 충분한 산소 도달이 어렵기에 심장과 폐에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져 숨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또한 2배인 중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바 하루 기본 3끼 이상 먹게 되며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욕창이 생기며 웃는 얼굴을 하기가 어렵고 입꼬리가 내려간 슬픈 표정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갑니다. 웃는 얼굴을 한 이 사람도 코리아맨을 직접 만나 기분이 너무 좋지만 표정은 슬픈 표정이기에 무척이나 답답한 마음입니다. 코리아맨은 본인이 뭘 잘못했나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생각하며 괜히 뒷머리를 극적거리며 악수를 건네봅니다. 둘째, 인류 멸종입니다. 뼈와 근육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무게로 인해 견디기가 힘들며 적응하지 못하고 인류는 멸종될 것이며 80kg인 코리아맨이 하루하루 본인 무게만큼을 짊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걷다가 넘어지게 될 경우 늘어난 몸무게와 가속도 때문에 더 크게 다치며 낙상의 위험을 낮추려고 인간들은 사족보행을 하는 기괴한 현상이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수 있으며 키가 작아지고 뼈가 굵어지거나 근육도 두꺼워지고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존을 1순위로 생각해야 하기에 생존의식을 제외한 지능이 퇴화되어서 인간의 지능들이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며 모든 물체가 지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갖게 돼 중력에 눌려 모든 생물체의 키가 땅딸만해질 것입니다. 코리아맨 옆에는 기괴한 모습을 한 인간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우주 최강 자생 슈트 덕분에 혼자 울고치 서 있긴 하지만 마치 좀비 세상의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코리아맨입니다. 조금은 무섭기에 혼자만 튀면 안 되기에 코리아맨도 다른 사람들 마냥 똑같이 사족보행을 하며 여행을 이어가 봅니다. 셋째, 자연의 변화입니다. 코리아맨은 이제야 조금 적응을 하나 싶었는데 최악의 변화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건물들과 다리가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있으며 나무들도 죄다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날아가던 비행기도 중력을 극복하지 못해 추락한 모습도 보입니다. 곤충들 또한 잘 날지 못해서 날개를 끌며 천천히 바닥을 기어가게 되는 특이한 현상이 보여지며 식물들 또한 중력이 강해 뿌리로 흡수한 물을 위로 올리는 게 힘들어져 높게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인간도 땅딸 식물도 땅딸해져 땅딸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또한 우주의 쓰레기, 운석, 해성, 소행성 등의 충돌이 매우 잦아져서 인류는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만 우주로 가려면 중력 2배를 이겨낼 만한 우주선을 개발해야 하기도 하며 2배로 늘어난 중력 때문에 지구 내면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커지고 내액 온도 또한 뜨거워져 지각 변동이 격하게 일어나 화산 활동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기후 변화도 생겨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되며 육류 채소와 같은 음식들을 키우기가 힘들어 돈이 많은 부자들만이 사 먹을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될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특이한 여행을 한 코리아맨입니다. 지구 중력이 2배라는 일이 일어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을 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봅니다. 특히 내 발로 걷는 저 인간들을 가만히 보니 코리아맨은 역시나 우리의 현재 중력이 좋다고 생각되며 이런 기이한 모습에 가진 이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차라리 우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우주 최강 자생 슈트의 기술을 빌려 사람들을 태우고 붕신이와 함께 빠르게 지구를 벗어나는 코리아맨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서 중력을 느끼진 못하지만
현재의 지금 이 중력 소중한 겁니다. 제가 분위기 쇄신 겸 춤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여기는 소방방재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이후 자전이 멈출 예정이오니 실제 재난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실제 상황입니다.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리아맨이 자전이 멈춘 지구를 여행해봅니다. 자전이 멈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인간은 절대 생존이 불가능할까요? 코리아맨은 소개팅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코리아맨 소개팅이 실패하길 바라는 이 영상, 지식코리아와 바로 시작해봅니다. 자전, 여러분은 자전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실까요? 자전이란 천체가 한 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한 바퀴를 회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구를 비롯한 많은 태양계에 있는 천체들은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매일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반시계 방향 자전을 하고 있죠. 이로 인해 지구상에서 매일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한 바퀴 하는 것이 우리 하루 2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적도 부근에서는 약 시속 1674km로서 이를 환산하면 1시간에 약 15.04도씩 회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자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지구는 회전하는 중이며, 자전이 멈춘다면 지구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행성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지구 자전이 멈추길 바라는 코리아맨 아니 구독자분들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항상 그래왔듯 우리의 코리아맨이 자전이 변한 지구에 서 있습니다. 생애 첫 소개팅 중에 갑작스레 자전이 멈춘 지구입니다. 자전이 멈춰도 좋습니다. 이 우주 최강자 생슈트가 코리아맨을 지켜줄 겁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추게 되면 변하게 되는 특징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거대한 바람 폭풍입니다. 지구는 동쪽으로 자전하며 대기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다가 자전이 멈춘다면 대기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에 갑자기 엄청난 강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속도는 초속 수백 미터의 강력한 바람 폭풍이 휘몰아치며 모든 것을 날려버릴 정도의 힘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동차, 나무, 건물, 인간과 동물 등은 바람의 영향과 관성의 법칙으로 인하여 빠르게 동쪽 방향으로 튕겨져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역시 기대했던 새로운 소개팅녀는 자생 슈트가 없어 저 멀리 바람과 한몸인 양 달나라까지 날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코리아맨은 눈앞에서 첫사랑의 결실을 놓쳤다는 생각에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 구독자가 원하니 사랑이고 나발이고 계속 여정을 이어가 봅니다. 둘째, 지구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전이 멈추면 원심력이 사라지면서 적도를 중심으로 몰려있던 바닷물이 북극과 남극인 극지방 쪽으로 몰리게 될 것이며, 결국 적도 부근은 수위가 낮아져 새로운 대륙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극지방 쪽으로 갈수록 수위는 높아져서 땅들이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때 물과 공기가 극지방 쪽으로 이동됐기 때문에 적도 지역은 매우 높은 고도로 공기가 희박해져 숨쉬는 게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구역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인류는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대규모 이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극심한 기후변화입니다. 지구의 자전은 대기의 순환을 돕고 있는데, 지구의 자전이 사라진다면 대기의 순환 이동도 멈추게 되어 혹독한 날씨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내륙 지방에는 비가 안 오게 되며 가뭄이 와 아예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나마 생존 가능한 해안 지방 또한 엄청난 폭우가 내려 혹독한 날씨가 되며, 생존자들은 좁은 해안가에 모여 살며 생존에만 급급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코리아맨은 마치 영화에서 본 세상 마냥 종말이 온 이 지구가 무섭습니다. 옆에 붕신이는 식량이 부족해 저 빗물이라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타깝지만 파이어에그 친구로서 같이 그냥 먹어주기로 하는 코리아맨입니다. 넷째, 자기장이 사라집니다. 자기장이 태양풍과 우주 복사선을 막아줌으로써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 수 있었지만, 자전이 멈추게 되면 자기장이 사라져버릴 것이며, 지구는 태양풍에 노출되어 마치 화성과 같은 행성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태양이 쏟아내는 엄청난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되어 생명체 자체가 위험해지며, 전자기장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 시스템 등 많은 것들이 오류 및 고장이나 문명 자체가 존속되지 못할 것이며, 결국 몇몇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코리아맨이 자전이 멈춘 지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가설일 뿐이지만 실제로 자전이 멈춘다면 지구의 종말은 오는 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저기 멀리 달까지 지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전함으로써 원심력이 발생해 달과 서로 당기는 힘이 평행을 이루 달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자전이 멈춤으로써 달까지 충돌해 지구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리아맨은 사랑하는 지구를 눈앞에서 이룰 순 없습니다. 자생슈트의 힘을 빌려 빠르게 달까지 가 달을 제자리로 이동시키는 코리아맨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70만 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 새로운 컨셉 컨텐츠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실게요. 보시는 이 사진은 아오지탄광이라고 과거에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공포스러웠겠다. 저기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럼 북한 베이컨 아니 김정은 가문이 여기를 정치범 수용소로 이용을 했던 건 맞는 건가요? 네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베이컨이라 했습니까? 오늘은 코리아맨이 악명 높았던 아오지탄광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아오지탄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곳일까요? 소문대로 공포스러운 장소였을까요? 오늘은 인간이 아오지탄광에 끌려간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오지로 떠나는 이 여행 지식코리아와 바로 출발해봅시다. 아오지탄광. 여러분은 아오지탄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북한 탄광의 대명사로서 함경북도 경운군에 있는 탄광이며 주로 갈탄이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오지탄광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로 더 잘 알려진 곳이며 일제강점기부터 사고가 많아 악명이 높았던 탄광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곳에 보내져 엄청나게 고된 노동을 해야 했죠. 북한 고위층조차 좌천될 경우 아오지탄광 노동에 보내진다는 유행어가 널리 퍼질 정도였습니다. 이곳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있어도 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그래서 죽음의 아오지로도 불렸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아오지탄광은 한반도 최대 규모의 탄광이었는데 대한민국 최대 규모 탄광인 삼척탄광 매장량이 2억 톤인데 반해 아오지탄광은 무려 150억 톤에 달했으며 석탄의 질 또한 타 탄광들에 비해 최상이었기에 일제강점기부터 일본도 이 아오지 석탄을 조선반도 전국에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도 악명 높으며 6.25 전쟁이 끝난 수많은 국군 포로군들이 여기서 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현재는 이를 강요하는 곳도 아니고 정치범 수용소도 없어져서 일반 사람들과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평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치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이 여러 개 모여있는 공단 형태로 발전되었답니다. 이렇다고 코리아맨을 안 보낼 수 있을까요? 아오지탄광이 악명 높았던 과거로 코리아맨을 보내봅시다. 눈을 떠보니 감옥 같은 곳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코리아맨입니다. 아오지탄광에서의 생활 특징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노동시간입니다. 아침 7시경 배고파서 이미 기상을 해 있던 코리아맨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하기에 조식이 주어지는데 이 조식은 밥에 콩이 섞인 콩밥 한 덩어리를 먹게 됩니다. 보통 작업은 3교대로 이루어지며 낮일은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저녁일은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새벽일은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주 56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코리아맨 귀에는 점점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맞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렵지만 혼자가 아니기에 이 붕신이와 함께하기에 이번 여행도 꼭 완수하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둘째, 험난한 일정입니다. 수용소에서 탄광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갈밭을 맨발로 뛰어가게 됩니다. 수용소 주위는 어떤 시설도 없는 텅 빈 공간이며 자갈밭만이 탄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탄광으로 가는 길 대열의 좌우로 수십 명의 보위병들이 소총을 겨누고 욕지를 해가며 위협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대열에 뒤처지기만 해도 개패듯이 맞게 이를 악물고 뛰어야 합니다. 열심히 뛰어서 탄광에 도착한 코리아맨과 붕신이입니다. 굉장히 흉악하게 생긴 조장이 탄광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이 조장들은 흉악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죄질이 나쁜 악독한 강도, 절도, 살인자들을 뽑았으며 같은 죄인이더라도 보위병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코리아맨을 쳐다보는 눈빛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눈빛이기에 바로 눈을 깔아봅니다. 속마음은 끓고 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져주는 것도 인생의 경험이다 생각하며 일정을 이어가 봅니다. 셋째, 폭력과 학대입니다. 갑자기 탄광 입구에서 무릎을 꿇리게 하고 폭력을 하기 시작하는 조장들입니다. 여기서 이 흉악범 조장들은 장작개비, 굵은 철사 등을 덮어놓고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경고수단으로서 탄광에서 반항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걸 대비해 미리 기를 죽이는 수단으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여기서 만약 탈출을 시도하다 잡히게 되면 불고문은 기본으로 하고 배에 구멍을 뚫어 갈고리로 천장에 매달리기 등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매를 다 맞고 나면 작은 등불과 안전모를 받아서 지하 할당된 구역으로 내려가며 탄광에서 하루 종일 석탄을 캐고 실어 나르는 일을 했고 매운 가스 냄새와 석탄 가루로 콧구멍이 막혀와도 오히려 흉악범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지하 탄광석이 훨씬 나을 정도였다 합니다. 이처럼 일을 하고 나오면 아침에 맞았던 그 장소에서 똑같이 매를 맞는 의식이 계속 되풀이되었으며 비명을 지르거나 신음소리를 내면 더 맞기에 찍소리도 못하고 폭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옆에 붕신이는 결국 도망가더니만 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조장이 마침 몽둥이를 얼굴에 들이밀며 질문을 합니다. 파란 대가리 너도 같이 놀한 저놈이랑 동무 아니네? 그렇지? 아니요, 조장님 몰라요. 절대 몰라요. 오늘 처음 보는 애입니다. 강한 부정의 의미로 고개까지 계속 흔들며 괜히 코리아맨에게까지 번질 폭력 불똥을 피해봅니다. 넷째, 부실한 식사입니다. 탄광 밖은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며 탄광하는 34도 이상으로 온도차가 극심했으며 대부분의 주식은 옥수수, 강냉이죽, 삶은 감자 등이나 통강냉이, 감자밥이나 콩비지, 국수죽 등을 해먹기도 했는데 이것 또한 여유치 않아 굶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흉년이 왔던 시절에는 풀뿌리를 캐먹기도 했으며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양치질도 못해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이빨이 우수수 떨어지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저기 붕신이는 무엇인가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붕신아, 뭐 먹는 건데 같이 먹어야지. 네, 입에 개구리가 있네요. 이처럼 야외 활동을 하는 날이면 벌레도 주워 먹고 땅을 파서 쥐를 잡아먹기도 했으며 심지어 개구리를 산채로 찢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붕신이와 진한 우정이 있기에 싱겁지 말라고 숨겨두었던 초장을 건네보는 코리아맨입니다. 오늘은 힘든 일정의 하루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소문으로 들었던 곳이 과거에는 이랬지만 현재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에 대한 대우나 복지도 나쁘지 않아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들어가려 하는 경쟁이 있는 인기 직장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평범한 노동자들이 사는 곳이기에 과거에는 이런 곳이었구나 해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먹고 있는 붕신이입니다. 코리아맨은 생으로 저렇게 먹는 게 싫기에 세팅을 진행해봅니다. 자생슈트의 힘을 빌려 불을 만들어 개구리 꼬치를 해먹는 코리아맨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오지 탄광보다 상사가 갈구는 직장 생활이 더 지옥 같을 수 있습니다.